다음은 월드앤비프님 저희 만나볼까요? 네, 현대제철을 들고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한번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지금 62,300원이기 때문에 한 2018년 정도에 진입이 되신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비중도 25%나 됩니다. 오늘도 24,4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한참 코로나 어려울 때는 12,000원대까지도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을 못 쓰시고 지금 무슨 손절의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네, 김정수 전문가는 지금에서 지금 결단을 조금 내리고 나오는 게 괜찮을까 지금 많이 회복이 안 됐어요, 주가가. 이게 결단을 내리기는 과정이 네.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물이 한참 엎질러진 상태인데 여기서 그 손절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62,300원이면 그러니까 사실 한 3만 원대나 이 정도만 해보더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62,300원이면 사실상 뭐 방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 역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현대제철이 의미가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얘가 주도주 산업군으로 올라간다라는 요인만 발생이 되면 추가 매수할 수 있죠. 그냥 기술 반등이 아니라 산업이 체질적으로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이런 이 철강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잘 가려면 두 가지가 잘 가야 돼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이 잘 나가야 돼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 겁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철강 쪽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가 자동차 쪽이 많이 판매가 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영 철강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많이 져야 돼요. 건설사들이 떼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하고도 가격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하면 안 돼요. 공정한 자유무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삥 뜯으면 안 돼요. 지금 삥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를 잘 보면 보호무역,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상대방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 힘으로 어떤 누르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유무역이 진행됐던 시대에 제일 잘 나갔어요. 그리고 중국이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아파트 부동산 개발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2010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기업 생소했거든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모습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건물들과 부동산 개발이 있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공장에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없이 돈만 많았던 중국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하면 부동산 개발이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속빈 강정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가 BID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들이 전기 버스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적자났던 기업이고 BOE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현대제철은 빚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제철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산업군들이 지금 글로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 애플,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테슬라, 그죠? 아마존.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 별로 상관없는 업체들이잖아요. 차라리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비대면이나 5G나 최근 들어서 존슨앤존스 같은 차라리 이런 관련된 주식이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이 이미 시장이 너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주식들이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편을 완전히 들이서는 거예요. 좀 약간 무리수를 두래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쪽 관련돼서 약간 좀 후원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북주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다시 되면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그런 꿈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 딱 한번 움직이긴 했었어요. 철강주들이 대북주 한참 시장에 임팩트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따이죠.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대제철에 대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오기보다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시점을 어차피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워낙 낮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4,400원에 대해서 일단 25%는 뭐 이런 말씀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계좌를 다른 종목들 같이 있으시면 그냥 분리를 좀 하세요. 분리. 아예 안 보게.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주식하고 또 다른 주식하고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계좌를 하나 더 운용하셔서 거기서 차라리 뭐 매매하다가 수익 난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런 주식 단가를 사시더라도 이익금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 줄이는 거는 저는 의미도 없다고 보고 있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지금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말 그대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이런 포스코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뭐 산업재 관련된 민감주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한번 급등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전 그나마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선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땀하지 마시길요. 네, 원드엠 VF님. 작년에 뭐 4만 원대라도 팔 거라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한번 기회가 또 오겠죠.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그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네, 그런 대응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네, 전달 드려볼게요.